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형대수 강의 이제 4주차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4주차 말미에는 제가 이제 연휴도 끼어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숙제, 어사이먼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트랩 관련한 숙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할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그 PC상에서 트랩이 계산된 거를 그것을 출력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그것을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스캔해서 뭐 올리게 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답만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어서 주어진 답만 받게 할지 제가 지금 하여튼 좀 고민입니다. 근데 어쨌든 숙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꼭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은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꼭 질문을 해주시면은 예,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론적인 부분들보다는 매트랩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선형대수 이론이 조금 더 부족한데 뭐 이런 걸 좀 더 배우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특성다항식 우리가 그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 맛보기로 뭔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한번 이제 행렬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a-람다 i 이 식을 만들어서 해보는 그런 방식 그것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이어서 지금 계산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트랩으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매트랩으로 다시 지금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자 A라는 행렬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람다를 방정식에 보면 이 변수로 볼 거 아니에요. 고유값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지금 t라고 변수라고 sims t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t를 변수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t는 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 값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람다에 해당한 것이고요. 이제 A 행렬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A 행렬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입력을 했죠. A 행렬이 지금 A는 지금 보면은 3x3 이런 행렬이고요. 자, 그러면 특성다항식 식을 기억해 보세요. 특성다항식은 어떤 그것의 디터미넌트냐면은 A 빼기 T에다가 아이덴티티, 그죠? 아이덴티티는 지금 보면은 i에 3 하게 되면 여기서 i는 뭐예요? 항상 항등행렬 주는데 가로 열고 여기 숫자를 넣으시면은 그 사이즈에 맞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a-t 곱하기 아이덴티티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시면 b가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b는 여기서 t가 변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그것이 특성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성다항식이에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b를 하면 우리가 찾는 특성다항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성다항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졌네요. 예, 특성다항식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이때 아이겐 A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아이겐 A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특성다항식의 값들 마이너스 1, 2, 4 우리가 특성다항식을 보시면 이미 이것이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특성 고유값은 마이너스 1, 2,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x3가
세 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A라는 거 하는 것은 심지어 뭐라고요? 대각화 가능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하려면은 n개의 독립적인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고유 벡터가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고유 값은 중복이 허용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라고 해서 우리가 특성 다항식이 뭐예요? 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그죠? 그 경우에는 고유값은 이제 그 n by n 행렬보다 개수가 적어지지만 그러나 한 개의 고유값에 대해서 여러 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들을 가지게 되면은 A가 대각화 가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각의 고유 벡터마다 그죠? 각각의 고유값마다 고유 벡터가 3개가 나오고 다른 그 벡터에 대응되는 이 고유값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차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자 V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새로운 명령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V 블락 E는 아이겐 A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E라는 것은 아이겐 밸류, 고유값을 뜻하고요.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겐 벡터들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 요 컬럼 벡터, 퍼스트 컬럼 벡터가 무슨 뜻이에요? 요것이 바로 고유값 4에 대응되는 벡터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을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예, 400이 나와서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하는 것은 2에 해당하는 것의 고유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칼럼 여기가 말하는 거는 요 세 번째 칼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유 벡터들을 컬럼으로 만들어낸 이 행렬이 뭐냐면은 바로 A를 대각화시키는 행렬이죠. 그러니까 V에다가 우리가 인버스 B를 곱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V에다가 A에다가 여기에 인버스 A를 곱하게 되면요. 인버스 V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대각행렬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렬의 대각행렬은 지금 인버스를 계산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역시 플로팅 에러가 나온 건가요? 왜 지금 대각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쵸. 제가 지금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인버스 B에 A에다가 그죠? X 인버스 A X가 그쵸. 그래서 V를 하게 되면 요게 대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유 벡터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각행렬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행렬을 생각하게 되면 그 행렬을 양쪽에서 곱해주게 되면 인버스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것이 이 대각화를 시켜준다. A를 대각화시킨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대각화된 것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V, D는 아이겐 A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아까 아이겐 벡터들을 돌려주는 이 V 행렬이 나오고요.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아까 지금 요 위에 한 계산한 거 있죠? 인버스 B에다가 A와 B를 곱한 거. 요게 D가 되는 게 저절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 VD가 아이겐밸류 A라는 요 명령을 쓰시면은 대각화된 명령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 4, 2, 마이너스 1이 각각이 뭐예요? 아이겐밸류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저기 계산을 따로따로 해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쓰게 되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직접 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특성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특성 다항식의 그 최고차항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명령을 쓰게 되냐면 이 폴리 A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요. 폴리 A라는 명령을 쓰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특성 다항식에 앞에 마이너스 1의 n승의 디터미넌트의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1 마이너스 5, 2, 8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특성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t의 3승의 개수고요. 마이너스 5가 t의 제곱의 개수고요. 2가 t의 개수고 8이 상수항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그 교재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폴리 A라고 하는 명령은 그 n by n 행렬인 경우에 마이너스 1의 n승을 곱해줘서 P의 A 특성 고유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을 곱해준 것이다. 그래서 4x4 같은 경우는 이게 4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개수가 5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개수가 계산이 되어져서 특성 다항식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개수를 돌려주는 게 바로 이 폴리 A라고 하는 명령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아이겐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겐 밸류 값을 돌려준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복소수가 튀어나왔습니다만은 복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그 항상 우리가 실계수 방정식에서는 뭐예요?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 켤레 복소수가 항상 따라 나오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에서 기억하시면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복소 해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트를, 이 아이겐밸류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요 계산한 거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수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특성다항식 자체를, 특성다항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로 사실을 알 수 있는 명령이 존재한다. 특성다항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뭐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매틀랩 문제를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큰 거에 대한 이제 그 행렬식을 계산하는 뭐 그런 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뭐 연습 문제 같은 거를 드릴 텐데 컴플렉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콤플렉스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요. 문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계산을 한번 제가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연 보시면서 이거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의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썼나요? 우리가 B를 썼죠. 그래서 C라는 행렬을 입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C라는 행렬을 지금 제가 5를 해보겠습니다. 1, 6, 0, 마이너스 1, 5. 예. 이게 사이즈가 커야지 여러분들이 그 디터미넌트 계산이 힘들다는 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5, 마이너스 9, 22. 현실적으로 보통 보면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 그 어떤 팀의 랭킹을 매기는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 보면 야구가 우리가 어때요? 야구가 10개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10x10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5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행렬을 입력을 하면 자 이제 5x5 행렬로서 지금 아니죠. 제가 4x4가 됐네요.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 C는 예, C가 좀 잘못됐어요. C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항상 실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떤 걸 안 집어넣었어요. 그죠? 9,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걸 안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가 새롭게 뭐 네. 이게 변수를 이렇게 새롭게 줘야 된다는 게 좀 괴로워요. 네. 그래서 W라고 하겠습니다. W 행렬을 생각하겠습니다. 뭐가 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류가 났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띄워쓰기를 잘 안 해서 여기가 오류가 났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게 5 행렬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변수를 정의를 해서 t를 다시 이용을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죠? 여기서는 바로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명령이 뭐였어요? V에 E가 있고 이것이 아이겐 W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V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컴플렉스 벡터고 지금 E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겐 벡터, 아이겐 값을 말하는 거죠. 아이겐 밸류가 지금 36.5.04라고 하는 실수값하고 마이너스 12.3860이라는 실수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켤레로 마이너스 2.4099 플러스 5.5841 i 이 켤레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7005 해서 3개의 실근과 2개의 컴플렉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 2개의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것에 이게 서로 컨주게이트한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V가 람다의 V면은 그죠? 우리가 거기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 전체가 다 컨주게이트를 취하게 되니까 람다 바로 바뀌고 V에도 엔트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는 거죠. 근데 A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쌍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세 번째 V의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실 벡터가 나오질 않아서 그죠? 이게 그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아이겐 밸류 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구글 검색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구글 검색에서 랭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단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의 순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런 것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아이겐밸류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찾는 그것에 해당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가장 커다란 아이겐밸류 값에 해당되는 어떤 고유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컴플렉스 값을 가지는 아이겐 벡터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한번 아이겐 밸류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케일리 해밀턴 공식 같은 것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유값에다가 행렬을 대입하게 되면은 영행렬이 나온다는 거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숙제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봤지만은 우리가 고유값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고유값에 대해서 뭐예요? 아이겐 벡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것을 주면은 이 대각화시키는 이 행렬이 나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V가 바로 A를 대각화시키는 행렬에 해당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나오면 다시 이제 우리가 VD라는 걸 해보면은 그죠? 이 W에 대해서 지금 다시 VD equal 아이겐 W를 하시면요, 똑같은,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각화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각화된 행렬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D를 쓰시던, VE를 쓰시던,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여기 보시면 절대값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우리가 항상 벡터를 이렇게 나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A의 고유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순서를 컬럼 벡터의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상 되는데, 약간 매트랩에서는 항상 커다란 고유값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도 매트랩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셔가지고요.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A가 만약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n/n n에서 서로 다른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벡터를 가지면 왜 A가 대각화 가능하지?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이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참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나 지난 연도에 배웠던 선형대수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왜 그랬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계산할 때 있어서 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알면은 이게 좋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론을 모른다면은 그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설명해주지 못한다면은
어떤 단순한 일을 시키는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켜서 그것을 그냥 수행하기만 하는 어떤 그 일을 직종에 근무하게 그런 일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등위가 조금 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를 오더를 내리는 이러한 직종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 매트랩을 쓰면서 이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이론적인 부분 복습을 하시면서 매트랩 실습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것의 응용을 두 가지를 보려고요. 하나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코프 체인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고유값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고유치의 가장 최대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그 랭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팀의 랭킹을 어떻게 매기는지 이 문제를 한번 실제적으로 푸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죠?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어떤 계산들을 하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응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